네, 이기찬 기자. 새해 첫 트렌드를 읽는 시간인데, 빅머니 때 제가 방송하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방송을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방송을 하셔야 돼요. 계속. 네, 저도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해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볼까 싶어요. 자, 역시 연초에는 라스베이거스 가전쇼. 네. CES가 또 화두죠. 네네. 네, 트렌드를 읽는 사람들한테는 CES 때 어떤 거 나오냐, 어떤 기술, 제품 나오냐, 신기술 뭐 나오냐, 이런 것들 참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도 LG TV인가요? 삼성 TV? 네, 원래 이제 CES가요, 가전전시회라서 그러니까. TV가 주인공이에요. 요즘 워낙 관심이 이제 TV에서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까. 야, 스마트폰은 뭐 나왔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원래 TV가 정심이고, 일단 TV부터 짚자면, 삼성하고 LG가 딱 예상했던 어떻게 한 발자국 더 나간 모습 딱 보여줬는데요. 네. 삼성은 105인치 크기의 그 TV, 그리고 울트라 HD, UHD라고 요즘 줄여서 얘기해도 대부분 다 알아들으시는데, 네. 기존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게 아마 집에서 보고 계신 게 HD 화질일 거거든요. 네. 그거보다 4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게 105인치가 왜 UHD여야 하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55인치로 보고 계신 화면이 HD 화질인데, 이거를 105인치라고 하면 이 4배 뻥튀기 딱 시켰다고 보세요. 그러면 HD 화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커지면 이게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UHD로 가야지만 100인치가 넘어가고 80인치가 넘어가는 화면은 거의 UHD를 봐야 제대로 HD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대화면 HD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큰 화면은 H다. 예. 그러니까 울트라 HD의 핵심은 그거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완성되고 이미 UHD로 거의 다 넘어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크기도 105인치까지 커졌고. 105인치. 그래서 오늘 주목할 거는 뭐냐면 TV가 휘어집니다. 휘어진다. 근데 옛날에 이렇게 휘어진 상태로 나왔다면 이제는 리모컨을 넣으면 휘어졌다, 펴졌다, 휘어졌다, 펴졌다 하는 거야, TV가. 그래가지고 이게 휘어진 게 뭐 대단하냐 하는데 제가 실제로 봤더니요. 3D를 안경 끼고 보면은 이게 초점 따라도 눈도 아프고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TV를 이렇게 휘면요. 마치 그 안에 물이 이렇게 한 1m 정도 물이 이렇게 생긴 것 같이 붕 떠 있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몰입감 같은 게 생겨서 오히려 3D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몰입감을 높이는 기술인 것 같고요. 네. 이게 되게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돼서 아마 TV 매장 가시면 이제 올해 6월부터는 나오는구나. 이걸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럼 실제로 보시면 이제 주변에 이렇게 TV 주로 사시는 분들이 아버지들이거든요. 아버지들이 이제 좀 장비병 좀 지르시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이거 보시면 좀 바꾸고 싶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게 좀 판매 많이 늘 것 같아서 삼성전자 이익 많이 볼 거라 얘기하고 있고요. 네. LG전자도 비슷하게 105인치의 UHD TV와 77인치짜리 휘는 가변형 TV를 공개해 놓고 있는데요. 하나 좀 눈에 띄었던 게 웹 O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타이젠 삼성전자 만드는 것처럼 LG전자가 원래 HP, 휴레패커드가 갖고 있던 걸 인수해가지고 이걸 스마트 TV용 OS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웹 OS 기반으로 그 스마트 TV가 돌아가는데 이게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새로운 OS면 여기다가 내가 뭘 얹어볼 수 있을까? 우리도 여기다가 게임 하나 얹어서 잘 좀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올해는 TV에서 상당히 많은 주목받았고 굉장히 호평을 받아서 LG 디스플레이가 기술력이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특히요. 그래요. 그래서 LG전자 내놓은 77인치 그 휘어졌다 펴졌다 하는 그 가변형 OLED TV가 이번에 그 특별히 상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했고요. 그래서 TV는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한 발자국 더 나갔는데 아쉬운 점은 중국이랑 이런 데도 똑같이 냈어요. 중국도. 예전에는 삼성하고 LG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얘네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시즌에 냈거든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내더라고요. 그 말은 격차가 이제는 거의 없다. 몇 달 사이로 굉장히 줄어버렸다는 얘기죠. 야. 게다가 가격이 절반값밖에 안 돼요. 와. 너무 슬프게도.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삼성 LG는 어쨌든 좀 있어 보이고 아직까지 중국은 보면 좀 이렇게 기능은 되는데 뭔가 좀 없어 보이는 그 있어요. 디자인도 조금 좀 그 뭐라고 말하기 모르는 빈티나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프리미엄 유지되고 있는데 실제 성능이나 기술 차이는 이제 많이 쫓아와서 내년 되면은 진짜 아니 저는 좀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주가 봤거든요. 그래서 LG전자 TV가 UHD TV 네네. 올해 엄청 팔리면은
주가가 지금 살만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봤더니 또 중국 애들이 있군요 또.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네. 월드컵을요. 월드컵. 올해 브라질에서 열리잖아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막 축구 차면서 거의 막 그 호나우두 이런 게 나오는 그 이벤트가 열리는 상황에서 6월 달에 이 몰입감 깊은 TV가 나오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6월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아하. 판매량 자체가 느는 것보다 예전에 우리가 보던 그 TV들이 많이 교체하는 수요가 분명히 생길 것 같다라는 예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네. 윤봉은 사장이 올해 판매를 TV가 5천만 대에서 6천만 대 팔 거다. 작년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익은 훨씬 높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좀 이렇게 방송을 네. 월드컵 한 몇 달 전부터는 축구복 입고 축구화 신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그 삼성 LG 좀 그 마케팅 비용을 우리가 일부라도 좀 달라 이렇게 근거가 생기는 거지. 맨날 뭐 이렇게 점잖은 뭐 그 경제 방송하고 있으면서 뭐 월드컵이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아유, 정말 삼성전자 대단한 게 뭐 그 가십거리 얘기 말씀드리면 네. 축구 게임도 만들어서요. 예. 전 세계 축구 게임 배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대단하다. 그 게임에 올해 아마 한국에서 열리는데 그 LOL 대회 인가 뭔가 메인 그거. 스폰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삼성전자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다양한 데로 지금 파고들면서 이렇게 영향을 넓히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 업체들 잠깐 얘기했는데 뭐 또 단골 메뉴가 또 소니 아니겠습니다. 그 아니겠습니까? 경쟁자들 이번에 CES에 어떤 좀 제품들이 좀 나왔는지 한번 좀 네. 잠깐 좀 짚어봐 주시죠. 일단은 저 솔직히 아마 거의 잊으신 이름일 텐데 야후라고 기억하십니까? 야후? 예, 인터넷 시장 세상을 처음으로 연 게 야후였잖아요. 처음에 검색. 그거. 야후? 네. 그런데 이제 구글한테 자리 뺏기고 거의 죽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CES에서는 우리가 잊고 있던 경쟁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시기를 부활의 신호탄을 쏘는 계기였어요. 야후에 이제 마리사 메이어라는 CEO가 있는데요. 네. 기조연설을 이 사람이 했는데 이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 얼굴은 김태희, 목소리는 박경림이에요. 네, 그래서 IT 업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얼굴은 김태희예요. 얼굴이 굉장히 이뻐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하면서 기존에서 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기조연설이 그러니까 더 했어요. 주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오셨는데 여기서 인수 하나 발표했는데 에비8라는 사실 자그마한 스타트업 인수를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눈에 띈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앱이냐면 구글 안드로이드가 이제 스마트폰 다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야후가 낄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그 스마트폰에 깔린 어플이라든가 화면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자기가 분석을 해서 제가 예를 들어 헬스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헬스케어 쪽을 앞에 싹 깔아주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음악을 딱 내가 운동하면서 듣는 딱 음악을 바꿔줘요. 제가 자동차에 타잖아요. 그럼 자동차 관리하는 앱을 띄워주고 그리고 음악을 딱 자동차에 듣는 음악을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일이 찾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찾거나 검색할 필요 없이 알아서 해준다. 이래서 알아서 해준다는 개념이 뭐냐면 제가 구글을 거치지 않고 야후로 바로 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잘 깔리면 파급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소니 우리가 한동안 한 2년 정도는 뭐 일본 우리가 참패당해서 소니 이제 뭐 힘들지 않냐라고 했지만 네. 소니가 굉장한 자신감 보이고 있어요.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3위를 하겠다. 2년 내에. 그래서 지금 판매량은 4천만 대 수준인데 거의 2배로 8천만 대까지 끼운다. 그래서 소니가? 세계 3위 하겠다는 건데요. 세계 3위면 뭔지 아시겠죠? 삼성, 애플 다음이라는 거예요. 다음. 근데 삼성, LG는 아직까지 삼성하고 애플은 못 제끼지만 LG, 중국 업체들 내가 제끼겠다라는 건데 여기 근자감, 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 그 근거가 알고 보니 있더라고요. 뭐냐면 엔저. 뭐냐면 30만 원, 40만 원대 팔면 소니 안 사겠냐는 거예요. 너 중국 거 살래? 소니 거 살래? 똑같은 30만 원에. 이러면 소니. 그럼 소니 산다는 거죠. 분명히 소니가 비싸서 그동안에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받았던 거지 뭐 제품 자체가 후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좀 확실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폰의 모든 이제 그 어떤 칩은 다 이제는 뭐 인텔 걸 안 쓰잖아요. 네. 인텔이 여기서 완전히 죽었었는데 인텔이 요즘에 또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나 스마트폰은 포기 대신 모든 기기에다가 인텔 인사이드 심겠다. 옷에다가도 심고 안경에도 심고 차에도 심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제외한 모든 기기 웨어러블 기기를 전용 솔루션까지 내놓으면서 인텔은 인텔 에브리
에브리웨어에 다 심겠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그래서 좀 어차피 안 주목할 만할 되니까. 것 같아요. 이 세 명의 주자들이 앞으로 행보를 눈여겨 보시면 네. 그 놓치고 있는 부분. 진짜 완전히 네. 옛날 노땅들 다시 나온 거네요. 그렇죠. 네. 야후, 소니. 정확하네요. 네, 인텔. 지금 뭐 우리나라 주역은 70대라면서요. 그러니까 잊고 있었던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이건 또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대가 아니라 70대로 이제 그렇죠. 훨씬 더 이렇게 성숙됐군요. 그럼요. 나라가. 네. 진일보 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또 없어서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 그럼요. 가전 전시회인데 자동차 비중이 부스가 갈수록 이렇게 커지고 네. 있다면서요. 올해가 8개 완성차 업체가 부스 마련했는데요. 내년은 이 비중이 그 가전 업체들 제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개막 전야제에서 가장 눈길 끌었던 제품이 뭐였냐? 삼성 TV, LG TV가 아니고요. 포뮬러라고 혹시 납작한 경종차 아세요? 포뮬러. 네, 잉 소리 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목을 끌었어요. 와. 왜 개막 전날 포뮬러 자동차 와서 막 트랙을 돌고 기자들한테 막 그 스포트라이트 받더라고요. 그래서 웬 놈의 차, 여기가 무슨 자동차 전시회도 그러니까. 아니고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전기차래요, 그게. 그래서 시속 3초 만에 시속 100km를 도달하고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이 차인데요. 이게 최고 시속이 240km까지 나와요. 우와. 그런데 저게 전기차라는 게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저 포뮬라 2의 이제 알레한드로 회장이 그 기자간담회하면서 얘기한 게 전기차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전기차가 보급됐으면 좋겠고 일렉트릭 파워 딱 옆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의 성능에 전혀 뒤지지 않는데 속도가 240km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와. 그래서 시연을 보였는데 이게 진기 끌었고요. 뭐 저게 전기용 뭐랄까 경주용 자동차까지 나올 정도니까 일반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모든 그 전자기기 업체들하고 자동차 업체가 다 합작했어요. 삼성전자가 BMW랑 같이 내놨는데 뭐냐면 갤럭시 기어 시계를 딱 차고 그 전격 제트 작전의 그 키트 부르듯이 에어컨 켜줘 그러면 에어컨 탁 켜지고 시동 야. 켜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 좀 있으면 여의도에 MTN 갈 거야 그러면 자동차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딱 MTN까지 찍혀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음악 딱 틀어줘. 그리고 MTN까지 몇 분 걸립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런 솔루션까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화면에 제가 뭐냐면 저희 BMW가 이번에 시험 보인 건데요. 놀랍습니다. 저 뭐예요?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인데 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이번에 보여주는 건데요. 저걸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IT 기술로 자동차를 타는데 제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 트랙을 달리다가 빗길을 만나서 자동차 미끄러집니다. 네. 미끄러지면 어떡하냐 제동을 하는데 드리프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드리프트? 네, 고급 자동차 기술인데 예를 들어 자동차가 이제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질 때 사람들은 보통 미끄러진 반대 방향으로 자동차를 핸들을 틀면서 브레이크 밟아요. 아. 그럼 뱅글뱅글 돌거든요. 네. 이게 일반 사람들인데 레이싱 해보신 분 알아요. 그때 자동차 핸들을 반대로 꺾어야 돼요. 아. 반대로 꺾고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를 올려야 돼요. 밟으면. 그게 이게 레이싱 하시는 분이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 못 하잖아요. 그거를 자동차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술까지 보여주는데 거기서 제가 한 분 그 애널리스트 한 분 책을 만났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단순하게 볼 게 아니다. 시장을 그냥 자동차 좋아진다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 시장 뒤집어 엎혀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그 비용이 1년에 13조 원이거든요. 자동차 보험이 일단 이렇게 IT 기술로 차량 차선 보조 기능이 있어요. 내가 차선 넘으려고 그러면 핸들 더 안 꺾여. 두두두둑 거려요. 그래서 차선을 못 넘어가게 하고 중앙선 넘어가면 바로 제동 걸리면서 야. 안전은 딱 신호 걸려요. 내가 졸음 운전한다. 얘가 딱 알아보고 걸려요. 그렇게 되면 사망사고 확 줄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확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업계한테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비용을 보험사에 조금 주는 게 사회 비용을 다운시킨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IT 기술에다 투자를 해버리면 이 보험료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번에 CES에서 보여준 거죠. 알겠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막 너무너무 새로운 얘기. 정말 한 3년 뒤에는 또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요. 정말로. 근데 좀 이렇게 스튜디오가 추워가지고 네. 제가 기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일하시는 우리 이용기 감독을 비롯해서 참 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이게 다 경기절감 차원인가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스튜디오가 추운 거예요, 이게? 글쎄요. 이렇게 불빛이 나는데도 추워요, 이게.
아무래도 경비 절감 차원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월요일은 춥다고 하는데 스튜디오 예열이 오래 걸리네요. 이거. 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추워가지고 감기 걸렸어요. 감기로 제가. 정말 또 저도 A형이 삐집니다. 삐져. 이용기 감독 고생이 진짜 막 많습니다. 좀 넣어주세요. 네. 자, 그 얘기되던 웨어러블 이거는 많이 좀 진화가 됐나요? 이것도 좀 그럼요. 궁금하네요. 이제 아이 갖고 계신 분들이 제가 솔깃하게 얘기해드리면 아이. 예, 이제 뭐 웨어러블 하면 안경, 시계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텔이 칩을 만들었는데요. SD 카드처럼 그 조그만 카메라 카드에 쏘는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예요. 이거를 어디든 꽂으면 얘가 IT 기기가 돼요. 손톱만한 거 컵에다 꽂아도 되고 옷에도 꽂아도 되고 뭐 꽂으면 얘가 갑자기 막 진화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쓰냐고 봤더니 이게 에디슨이라는 이게 그 솔루션인데요. 이거를 아기 옷에다 꽂았더라고요. 꽂으면. 그 시연을 어떻게 하냐면 아기 옷에 꽂으면은요. 아기가 이렇게 그 왜 엄마들이 머리 모양 이쁘게 한다고 엎드려서 재우다가 애들이 이게 질식사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잖아요. 아기 옷에 꽂아놓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호흡, 심장박동 얘가 체크해요. 체크해갖고 알려주고 부모님 스마트폰에 딱 켰더니 얘가 경고음이 들리는구나. 이게 딱 맥박도 이렇게 보이고 호흡이 보여. 이게 불규칙하면 얘가 바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애가 예를 들면 자다가 뭐 캑캑거렸다가 트림을 안 시켜갖고 얘가 컥컥거리면 바로 알람 울리면서 알려주고. 그럼 아기 키울 때 그냥 그 한시도 눈을 못 떼잖아요. 그렇죠. 이걸 꽂아놓으면 좀 잠깐 한눈 팔아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게 완전히 말 그대로 우리 생활 속으로 완전히 들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웨어러블 하면 그냥 뭐 구글 글라스로 사진 찍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과 같이 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PP포스라는 뭐 이런 게 솔루션인데요. 이걸요 제가 갖고 다니면요. 제 24시간 모두 체크해요. 너 잠잘 때 임마 코 골드라, 이갈 드라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콕 몰래 꽂아놓으면 남편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를 다. 네, 그게 제일 위험하죠. 그렇죠. 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갈수록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기자 기자, 신년의 트렌드 잘 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